하정우가 각본과 연출을 맡은 영화 윗집 사람들이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2월 3일 대한민국에서 개봉했다. 층간소음이라는 일상적인 문제에서 시작해 부부관계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이 작품은 공효진, 김동우, 이한이라는 화려한 캐스팅과 함께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한 웃음과 깊은 여운을 선사하고 있다. 스페인 원작을 한국식으로 재해석하면서도 독창적인 색깔을 더한 하정우 감독의 네 번째 연출작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 윗집 사람들은 총 107분 동안 두 쌍의 부부가 겪는 하룻밤의 이야기를 그린다. 매일 밤 윗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던 아랫집 부부 정아와 현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윗집 부부 김 씨와 수경을 저녁 식사에 초대한다. 평범하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점차 네 사람의 숨겨진 욕망과 결혼 생활의 균열을 드러내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층간소음이라는 사소한 문제가 두 부부의 관계를 뒤흔드는 촉매제가 되는 것이다. 이 영화는 스페인 영화 감독 세스크 게이의 2020년 작품 센티멘털을 원작으로 한다. 세스크 게이는 원래 자신의 연극 로스 베시노스 대 아리바를 영화로 만들었는데 하정우 감독은 이를 다시 한국적 정서로 재탄생시켰다. 특히 원작이 남성 시선에서 이야기를 전개했다면 한국판은 공효진이 연기하는 정아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는 점이 큰 차이다. 하정우 감독은 원작을 처음 봤을 때 여주인공으로 공효진만 생각났다고 밝힌 바 있다. 워크하우스 컴퍼니와 사이더스 픽처스가 제작한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여러 영화제를 통해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지난 10월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한국 영화의 오늘 특별 초청작으로 선정돼 첫 선을 보였고 이어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 런던에서 열린 제10회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런던 아시아 영화제에서는 리프 명예상을 수상하며 유럽 관객들에게도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리프 명예상은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개인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정지영 감독과 이정재 배우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화인들이 받은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하정우의 섬세함과 감각이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이라는 평가와 함께 많은 웃음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하정우는 이번 작품에서 감독뿐 아니라 주연 배우로도 활약한다. 그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영화의 핵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모든 대사가 문학작품처럼 완성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한마디도 의미 없이 흘러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필요한 표현들을 하나하나 수집하고 인용하며 대사를 썼다는 것이다. 영화 제작 과정의 출발점은 유머의 모든 뉘앙스를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며 공감이 끊기는 지점과 웃음이 미끄러지는 순간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하정우는 과거 로비 파수꾼, 롤러코스터 등을 연출하며 코미디와 드라마를 오가는 시도를 했지만 흥행과 비평 모두에서 기대만큼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특히 유머 요소가 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 5회 아침 8시부터 배우들과 함께 대본을 읽고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대본 낭독 전담 배우들과 작업하고 이후 4명의 주연 배우들과 다시 같은 과정을 거쳤다. 곽범, 이창호 같은 코미디언들의 조언을 받고 젊은이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수백 가지 표현을 조사하며 대화의 리듬과 뉘앙스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이 과정에서 피카츄라는 키워드가 예상외로 효과적인 웃음 포인트가 됐다. 갑자기 등장했지만 여러 장면에서 작지만 강한 효과를 만들어냈고 심지어 엔딩 크레딧에도 잠깐 나온다. 공효진과 이한이는 처음에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사회에서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하정우는 편집실에서 다들 빼라고 했지만 본인은 남기고 싶었다며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시험 삼아 넣어봤는데 예상대로 관객들이 크게 웃었다고 회상했다. 이번 작품의 연출 전략도 과감하게 방향을 틀었다. 하정우는 원래 직구형 갑작스러운 웃음을 좋아하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영화 후반부의 관계 회복 드라마를 높이기 위해 전반부에서는 빠르고 직접적인 웃음을 택했다. 민감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현실 조사 강도를 높였다.
윗집 부부의 제안 구조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잠입해 얻은 것이고, 부부 상담 장면은 심리 전문 의사와의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 구축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이전 작품들의 피드백을 반영했다. 하정우는 자신의 영화에서 대사가 잘 안 들린다는 말을 늘 들어왔다며, 이번에는 자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내용의 과감함도 대폭 높였다고 설명했다. 감독과 배우를 겸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으로서 배우 하정우를 더 엄하게 대하려 해도 답을 찾지 못했고, 배우로서 인물을 생각할 때도 그것이 맞는 선택인지 확신하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시간이 지나면 더 잘 알게 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감독 하정우가 배우 하정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다는 것이다. 공효진은 6년 만에 영화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했다. 2019년 가장 보통의 연애 이후 긴 공백을 깨고 돌아온 그녀는 영화 개봉 하루 전 더 팩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작품이 특별한 이유를 설명했다. 도어락과 실종 때는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4명의 배우가 함께여서 성공이든 실패든 결과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효진이 윗집 사람들을 선택한 이유는 하정우 감독에 대한 깊은 신뢰뿐 아니라 스페인 원작 센티멘털에 끌렸기 때문이다. 원작에는 하정우 감독의 색깔이 완전히 빠져 있어서 그것만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지만 원작 자체가 정말 흥미로웠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느낀 감정과 오빠가 원작을 읽고 한 말이 일치해서 자연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는 것이다. 감독이 재미를 위해 코믹 요소를 더하기보다는 대화하는 친구들의 방향으로 잘 각색할 거라 믿었고, 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재밌게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영화는 층간소음이라는 이웃 간의 사소한 문제로 시작해 점차 이웃끼리는 절대 나눌 수 없는 과감하고 솔직하며 비현실적인 대화를 식탁 위에서 펼쳐 보인다. 그 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진솔하고 특별한 면모를 드러낸다. 결국에는 수년간 멀어진 부부관계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을 파고들며 참신하면서도 섬세한 시선을 통해 유머와 깊은 성찰을 동시에 전달한다. 원작 이야기가 아랫집 남편의 시선에서 전개된 반면 윗집 사람들은 김동욱이 연기하는 현수 대신 공효진의 정화 시선에 집중한다. 공효진은 자신의 연기 초점에 대해 스스로를 이야기꾼처럼 표현하며 관객의 당혹감에 공감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윗집과 아랫집 부부 사이의 대화는 말하기 어렵고 누구에게도 적절하지 않은 주제라며 관객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어려운 대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정화가 이 상황을 보는 관객을 대신해 계속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면 관객이 그녀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을 거라 봤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불편함을 표현하는 유일한 사람이 현수이기 때문에 먼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자며 최소한 우리는 들을 수 있지 않냐고 말했다고 한다. 이렇게 공효진은 김동욱과 함께 아랫집 부부 역을 맡아 거리가 멀어진 부부의 현실적인 갈등과 감정을 진실되게 그려냈다. 지친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며 윗집 부부의 애매한 발언 앞에서 당황하면서도 무관심한 척하는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자연스럽게 표현해 관객이 이야기를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했다. 공효진은 자신이 영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모두가 뛰어난 배우들이고 그들이 한 일을 매우 존경한다며 특히 현수는 계속 화를 내는 역할이라 김동욱이 연기하면서 답답함을 느꼈을지 궁금하다고 했다. 자신은 그들의 유머러스한 상황을 잘 받아주고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사실 액션 장면을 표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져온 것을 잘 받아주는 배우라고 자평했다. 그들이 아주 잘 받쳐줘서 본인도 잘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공효진이 윗집 사람들의 엄청난 열정을 쏟아부은 것은 업계에서도 화제가 됐다. 그녀의 적극적인 참여와 제작 과정 전반에 걸친 의견 제시를 지켜본 이한희는 그녀가 프로듀서 역할까지 겸했다고 평가했다. 왜 이 영화에 그토록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궁금해진다. 공효진은 이제 나이도 들어서 잔소리가 많아진 것 같다며 웃었다. 예전에는 배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영화가 성공하기를 바랐고 제작진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하정우 감독은 남성인데 이야기를 이끄는 정화는 여성이라 심리적인 측면에 대해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한다. 예를 들어 김 씨가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문이 열려 있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한 것 같은 경우다. 본인이 프로듀서라고 말한 건 이한이 배우 캐스팅에서 중간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2012년 연애소설 이후 13년 만에 재회한 하정우는 어떤 배우 겸 감독이었을까? 공효진은 모든 것이 철저하게 계산된다고 평가했다. 그때 오빠가 그렇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인지 처음 알았다며 자연스럽게 바로 연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대사 하나를 나흘 동안 고민한다고 말했다. 쉬는 시간에도 머릿속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1분도 낭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감독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 공효진은 올해 2월 종영한 TVN 드라마 이리와 안아줘를 통해 작은 화면으로 먼저 돌아왔고 이제 윗집 사람들로 큰 화면에도 복귀했다. 6년이라는 긴 공백 후의 복귀는 수많은 명작과 인생 캐릭터를 만들어낸 그녀에게 큰 주목을 받았다. 공효진은 긴 휴식 기간의 이유와 그곳에서 배운 것들을 솔직하게 나눴다. 당시 코로나19도 있었고 연애도 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쉬었다고 말했다. 2년 동안 자신에 대해 굉장히 많이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때는 연기를 쉬는 게 정말 즐거웠고 너무 오래 연기했으니 이제는 강도를 줄이고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며 너무 열심히 일했다고 했다. 하지만 엔도르핀이 부족한 시기를 겪으며 연기가 자신에게 정말 중요하고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꼈다. 일이 너무 무겁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삶의 기둥이자 빠질 수 없는 핵심이었다는 것이다. 완전히 쉬고 자신을 돌아본 후 다시 한번 연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경험한 공효진은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를 찾았다.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느낀다며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액션 영화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더 강한 개성의 역할도 시도하고 싶다는 포부다. 마지막으로 공효진은 윗집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며 배우로서 이런 형태의 예술을 경험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어떤 장치의 도움 없이 폐쇄된 공간에서 연극을 이끄는 구조가 흥미로웠다는 것이다. 배우들끼리 잘 맞춰 조화를 만들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이번에 훌륭한 동료들과 함께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윗집 사람들은 단순한 코미디 영화가 아니다. 층간소음이라는 현대인의 공통된 고민에서 시작해 부부 관계의 본질, 욕망과 솔직함, 타협과 이해라는 깊은 주제들을 유머러스하면서도 진지하게 다룬다. 하정우, 공효진, 김동욱, 이한이 4명의 배우가 만들어내는 케미스트리와 긴장감은 107분 내내 관객을 스크린에 붙들어 놓는다. 하정우 감독의 치밀한 계산과 공효진의 섬세한 연기, 그리고 네 배우의 완벽한 호흡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 작품은 단순히 웃고 끝나는 영화가 아니라 극장을 나선 후에도 오래도록 생각하게 만드는 여운을 남긴다. 부산국제영화제와 런던 아시아영화제에서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은 윗집 사람들은 이제 대한민국 관객들 앞에 섰다. 6년 만에 돌아온 공효진의 존재감, 감독과 배우를 넘나드는 하정우의 열정, 그리고 김동욱과 이한이의 탄탄한 연기가 만들어낸 이 작품이 올겨울 극장가에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기대가 모아진다. 여러분은 이웃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윗집 사람들을 보신 후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영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